네, 안녕하세요. 네, 여긴 대전인데 어떤 곳인지 대표님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긴 대전에서 비교적 중심가 서구에 위치해 있는 중고폰을 매입하고 또 판매하고 아이폰도 수리하는 그리고 알뜰폰도 가끔씩 개통하는 그런 업체를 맡고 있는 설성건이라고 합니다. 네, 중고폰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 폰을 얘기하고 아이폰이라고 하면 애플을 얘기하는데 그걸 수리도 하시고 하시는데 애플 외에 또 태블릿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회사를 좀 소개해 주시겠나요? 회사까지 소개시켜주더라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게 또 삼성폰은 기본적으로 수리라는 개념이 약한 게 부품 공급이 안 됩니다. 그 삼성 국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아이폰은 이제 해외에서 부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가 많기 때문에 수리해서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삼성폰은 기본적으로 리퍼라는 개념이죠. 교환이라는 개념이 많고 아이폰은 이제 그 중국이나 어떤 해외에서 들어오는 부품 조달이 되기 때문에 고치는 것도 수리도 되지만은 삼성폰은 개인적으로 중고폰을 사고 파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또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패드는 수리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이패드는 액정부터 배터리까지 이게 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님은 과거에 어떻게 건강이 어떻게 조금 안 좋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평상시에는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에서 한 7년을 살았는데 아마 거기서 뭔가 음식들이 스트라이크가 좀 일어난 것 같은데 느낌상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이제 허벅지 쪽에 이렇게 뭔가 볼록하게 이렇게 솟아난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뭔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뭐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별로 무관심했는데 그러다가 작년 12월경부터 뭔가 몸에 이상이 확 느껴졌는데 갑자기 위장에 위장 장애가 엄청나게 발생해서 그 다음에 3월 될 때 몸무게가 한 10kg씩 빠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병원에 이제 위장 장애 그것도 역류성 식도염이나 호두염인 줄 알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일반 의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나가지고 좀 더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림프종 저등급 림프종이 나와가지고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작년 5월 달이었고 4월 5월 달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허벅지에 볼록했다는 게 나중에 PET-CT를 찍어보면 거기에 이미 암세포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과정을 하셨는지 그게 또 완쾌가 되신 건지. 병원에서 치료는 이제 5월 달에 확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 8차 저등급이라서 이제 원래는 저등급 림프종은 치료를 안 하고도 보통 관찰 치료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한테 이게 림프종 몇 기라는 개념이 다른 항암 고용암처럼 명확하지 않지만 4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림프 쪽에 퍼진 게 이미 전신 퍼졌기 때문에 항암으로도 가야 된다.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자 그래 8차까지 항암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8차 항암을 끝나고 3차 했을 때 이미 항암은 암세포는 사라졌고 그렇지만 이제 재발 방지를 위해서 8차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8차까지 다 받고 지금은 이제 관찰을 하지만 지금 깨끗한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과정에서는 음식이나 구토 증세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힘드신 건 어떤 게 있으셨는지. 그래 안 그래서도 이제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동안에 사실은 저는 부인도 모르겠는데 우리 부인께서는 저런 걸 원래 잘 신빙성 있게 믿거나 하는 스타일이 워낙 아니어가지고 건강식품이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2월 달에 뭔가 이상해서 그때부터는 우리 부인이 이제 와이프가 뭔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아는 분도 이제 쏙는 샘치고 한번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왜 좋냐고 물어봤더니 면역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의 먹이를 공급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지 했는데 하여튼 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반신반의하고 먹었는데 생각보다 항암 치료 와중에 그러니까 2월부터 먹은 거죠. 2, 3, 4, 5를 먹고 6월 첫째 주에 이제 항암이 들어갔으니까
4개월을 먹고 들어간 거죠. 4개월을 먹고 항암이 들어갔는데 첫 번째 항암이 굉장히 독했어요. 첫 번째가 굉장히 독해가지고 위장 피, 그러니까 혈변이 나올 정도로 네. 그렇게 독했는데 어떻게 생각보다 그래도 잘 견디더라고요. 그렇게 보통 이제 점막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점막 세포가 다 죽고 입이 헐고 위장 그랬는데 한 4일은 힘들어요. 근데 5일째면 이게 회복되더라고요. 싹 회복되고 다시 4일 동안도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식사는 다 토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구토는 한 번도 없고 구토도 한 번도 없고 밥을 못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덕분인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다음 항암차 돼도 이게 사실 지나고 나면 독성이 쌓이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이제 백혈구 수치하고 호중구 수치가 이제 1000 이하가 떨어지면은 이제 항암 못 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1000 이상 떨어지면 항암을 못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정량 주사도 맞고 그래서 이제 호중구 수치도 안 떨어지고 하는 그 원인을 의사들도 늘 검사할 때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신체 리듬이 좋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반응보다는 엄청 되게 괜찮은 거죠. 왜냐면 음식 못 먹고 구토하고 머리털 빠지고 기력 없고 한 게 대부분이신데 머리털은 빠졌습니다. 예, 많이 빠지시고 그다음에 의욕 없으시고 걷는 기력이 많이 없으신데 어떻게 계속 조강을 드시면서 버티신 거죠? 음식도 드시고.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뭐 100% 조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럴 넣을 수 없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면역이 회복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회복되는 속도가 그 점막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장내 유익균의 활동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덕분에 4일이면 5일째는 정말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만큼.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시고 항암한 후 항암 활동을 받으시고 나서 그때 악화되셨다가 5일. 조강을 듣고 식사를 잘 하시면서 5일이 지나면서 계속 5일 되면은 일반인처럼. 일반인처럼 많이 기력이 회복되신 거네요. 4일째도 기력이 딸리진 않았어요. 단지 이제 항암하고 나면 첫날, 둘째 날엔 점막세포가 죽으니까 이 점막 때문에 위장이 완전히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네, 대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약간은 이제 힘들지. 그렇다 밥을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대신에 그래서 약간 장애가 있는 거지 기력이 딸려서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조강을 얼마 정도를 드셨길래 그 정도 효과를 보셨어요? 이제 누가 권하기를 이걸 이제 뜨거운 물에 아침, 점심, 저녁 매번 한 숟갈을 퍼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매번 그렇게 먹고 혹시 요거하고 아침, 점심, 혹은 저녁 사이에 그냥 이런 스틱을 된 거 조금 이렇게 먹고 한두 개씩 이렇게 먹고 주로 이걸 먹었습니다. 네네. 오리지널 드셨죠? 네.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시나요? 그렇죠. 지금은 또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그런 어떤 점막이 회복되는 속도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내 유익균의 그 면역이 저는 림프종은 특히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70%가 그 장내에서 면역이 형성된다는 그 말 때문에 계속 이걸 특히 이제 재발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암이란 재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일반 종류의 암을 치료하신 분들, 환우들, 음식 못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또 권면을 해드린다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면역이 다 떨어지고 항암제로 몸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주 극도의 어떤 허약함이 오게 돼 극도로 이제 허약함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항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음식도 못 먹고. 뭐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 자체 다 헐고 막 이런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기반 공사가 다 약해지는데 이 면역이 강화되면은 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거기서 회복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리 회복된다는 거. 첫 번째는 저는 그걸 느꼈고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가 이제 얘기를 계속 먹고 나면 장도 이게 점막 두께라든가 점막이라는 건 그 목에도 있고 다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점막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손상되는 정도가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7차, 8차까지 가도 회복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빨라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암이 모든 암이 다 좋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지만은
면역이라거나 어쨌든 그다음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이것 때문에 조사를 좀 AI를 통해서 많이 해봤는데 이 생각보다 이게 우리 장내 유익균이 하는 역할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이거 홍보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정말 감동받아서 하는 말인데 일반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게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불가마 찜질 그런 데를 원적에서 그런 데 가보면 어떠냐. 물론 그것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MK 세포를 활성화해서 항암에 도움이 되지만은 맞습니다. 그 진짜 도움되는 거는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이 면역계를 훈련을 시켜야 된다. 우리 백혈구하고 MK 세포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이제 유익균이 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시켜서 어떤 것이 나쁜 암인지, 어떤 건지 암이 이렇게 가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유익한 유익균 세포를 면역 세포를 가장을 할 때 찾아내는 역할을 이 유익균이 훈련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그 불가마랑 차원이 틀리다. 그래서 저는 맞다. 훈련된 유익균이 있어야 이게 나중에 암세포를 잘 찾아내고 또 재발할 때 애들이 면역 회피를 하거든요. 암세포가. 그래서 비슷한 면역으로 자기들이 회피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걸 찾아내려 그러면 불가마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불가마가 그 혈관을 확장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요거는 찾아내는 것까지는 유익균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그런 면역 대장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먹는다. 그래서 그 암을 겪고 있는 분들도 뭐 불가마도 가도 좋고 뭘 다 좋은데 병행을 꼭 했으면 좋은 게 그런 유익균의 훈련을 받고 유익균이 활성화됐을 때 훨씬 더 몸 상태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강식품을 먹고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조강이 계속 먹이를 먹이고 그럼 유익균 확대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확대가 될 뿐 아니라 그 활성화된 유익균이 그 항암 세포로 인해서 항암이 한번 들어오면은 모든 균이 죽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몸이 놀라운 거는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대표님한테. 그런데도 먹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 유익균이 항암 들어오면 다 죽는데 그분은 그냥 먹으면 된다 그러더라.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제가 좀 의심이 생겼어요. 그럴 때 왜 먹어야 되지? 다 죽는데? 그러면 끝나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암세포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암세포가 죽는 과정이 4일이더라고요. 보니까. 항암 들어오고 나서 한번 배출 싹 떼는 게 4일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일 후에 먹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대표님은 아니다. 이걸 먹으라 그래서 왜 그렇지 하면 찾아보니까 우리 그 유익균이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도망을 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 도망을 가는 게 맹장이더라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맹장 속에는 혈액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항암제나 이런 게 딱 들어오면 이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맹장이나 몇 군데 도망을 딱 가 있다가 항암제가 사라지면 그 중에 있다가 조금씩 다시 사라지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유익균이 이거를 공급이 되면 걔들이 확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먹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미난 얘기네요. 저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약 때문에 또는 뭐 호르몬제 때문에 또 다른 화학약품이나 나쁜 것들 때문에 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강식품을 내가 먹고 건강해졌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건강에 대해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약을 먹으라니 많은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하겠고 그다음에 조강식품이 아까 말한 건 딱 한마디 우리 면역의 70%를 담당하는 게 대장이라는 거죠. 자, 대장 맞나요? 네, 대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의 70%가 이게 강해야 뭐들 이겨내지 않을까요? 이치적으로 볼 때. 그 30%는 나머지를 하지만은 70%가 이걸 감당하면 70%를 건강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치적으로 볼 때. 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건강식품도 많지만은 면역계 유익균의 먹이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데 하여튼 그런 면에서 유익균의 유익균 장내 면역을 70%를 담당하는 그 부분을 강화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게 기본 이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고폰도 많이 고쳐주시고 아이폰도 고쳐주시고 우리 사람들의 건강도 많이 고쳐주시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조각만 가지고 다 제가 100% 좋아졌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병행을 하나 해야 되는데 산책도 해야 되고 또 아까 그 평안한 마음도 가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우리 신체가 긴장을 하지 않아야 혈관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산책 그 다음에 평안한 마음. 근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제가 약
식품 광고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 면역에게 유익균의 먹이를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것 세 가지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네? 아니 뭐야 나보다 더 많이 해요. 아니 뭘 배워요? 많이 했어. 옆에서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요. 그냥 좋은 거는 좋은 거 아니고 본인이 저게 지금 처음에는 이해가 남자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저도 안 먹어요. 공부를 야, 하면 됐어, 너나 먹어라. 투명하게 되는 거지. 남자는 안 먹어요. 네, 남자도 말을 안 들어요. 공부를. 좀 맞으면 그때 말 들어.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네. 제가 그 2월달,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몸무게가 지금 63kg까지 키가 77인데 63kg 완전히 빠졌다가 지금은 그 74, 5kg까지 올라오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꾸준히 이 조강을 먹게 되면 이런 체력 회복이 생각보다 스피드업 되기 때문에 정말 생각보다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올라오기 쉽지 않는데 항암 후에는 몸무게 올라온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참 그런 면에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